7차선 넓은 도로에서 이 검은색 승용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SUV 사랑이 멈춰섭니다. 강남의 편도 7차선 도로. 다른 차들이 다 출발하는데 저 검정색 SUV 차량만 계속 멈춰 있습니다. 뭐가 고장났나? 어디가 잘못됐나? 한참을 지난 뒤 순찰차가 도착을 해서 여보세요, 내리세요 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서 순찰차까지 들이박습니다. 알고 봤더니 만취한 채 핸들을 잡았던 LG 트윈스의 윤대영 선수가 저 안에서 졸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취재했습니다. LG 트윈스 윤대영 음주운전 적발. 어제 오전 7시 10분, 오전 이른 시간 코엑스 앞에 도로, 코엑스 앞에 가보셨지만 이거 굉장히 넓거든요. 윤대영이 술 취한 채 SUV 운전 중에 잠들었어요. 무려 몇 시간? 1시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야, 저 차는 왜 안 가는가? 걱정되죠. 가운데 서 있으면. 고장난 건 아닌가? 라고 가봤더니 윤대영이 자고 있었어요. 깨워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잠 깨는 과정에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0.106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한 상황. LG 트윈스는 사과문을 발표했고 윤대영 임의 탈퇴,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LG 트윈스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1차 전지훈련 어제 갔다가 어제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체로 술자리를 가지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백주영 팀장, 윤대영 선수 하면 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종범 선수의 조카로 알려졌기 때문에 바람의 아들. 네. 이렇게 음주로 날아가나요? 사실은 이종범 선수가 해태에서 지금 바람의 아들, 바람의 사나이라고 아주 굉장했죠. 아, 그럼요. 해태 팬들한테 아주 각인된 그런 선수였는데 그 외조카죠. 외조카인데 이 윤대영 선수가 지금 경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 시드니에 전지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아마 명단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사실 아침 7시경이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차선 도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좀 한적하고 도로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빨리 신고를 해줬더라면 되는데 그나마 사고가 나진 않았죠. 어쨌든 지나가는 순찰차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제 검문을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결국은 추돌 사고까지 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윤대영 선수 강주 진흥고 출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186에 97kg. 야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선수라고 해서 대야수라서 유망주거든요. 이런 선수인데 LG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전지훈련을 하고 이 간판 선수 4명이 카지노에 들어가서 이 도박을 했다는 부분이 SNS에 퍼져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LG 구단 쪽에서는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40만 원가량의 도박을 크게 한 게 아니고 오락 정도였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KBO에서 이제 지금 징계를 받았죠. 500만 원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선수들의 그 교육이라든가 교양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관리 차원에서 이 선수가 구제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변호원 변호사님. 그 술을 드시면 꼭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주사가 나쁜 분들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운전 안 할 때 얘기죠, 그건. 완전히 만취해서 잠든 거예요. 아마 오전 7시 10분에 0.106이 나왔다는 걸 보면 아마 밤새 술을 먹고 깨는 와중에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술을 마신 직후에는 더 수치가 높았을 것이고 더 취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코올이 분해되는 상황인데도 아침인데도 0.106이 나왔을 정도니까 차 안에서 1시간을 잤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아마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말이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선수들이 기록만 좋고 성적만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잘못된 좀 관행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윤창호법도 있고 또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아동들이라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즉시 임의 탈퇴라는 중징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KBO 연맹 차원의 뭐 징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윤창호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엄벌에 처해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엄결한 경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음주운전 관련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번 적발되면 바로 구속수사하겠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제도인데 현직 검사가 지난 27일에 3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그냥 풀어줘서 자유의 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에게는 적용 안 되는 제도입니까?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직 검사 봐주기 논란. 논란이 아니라 봐주기죠. 서울 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 음주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 들이받았는데 사고 처리 없이 귀가 후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어요. 아주 악질입니다. 현행범 체포. 혈중 알코올농도 0.264, 면허 취소, 만취 중에 만취. 알고 보니 2015, 2017년 2차례 음주 단속. 경찰이 3번째 음주운전에도 불구속으로 송치를 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봐주기 아니냐는 거죠.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법이 아니라 사람들 입으로 관행상으로 삼진아웃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 불구속을 생각했지. 이 경찰이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관례상 삼진아웃이라고 했지 삼진아웃 제도는 없다. 그럼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입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요. 3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백희년 팀장님, 참 올바른 경찰, 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경찰, 권력과 돈에 좌지우지되지는 않는 경찰.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을 보면요, 지금 검사라서 봐준 거고, 취재기자가 물어봤어요. 삼진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말만 삼진아웃이지. 그럼 박상기 법무부 장관보다 이 경찰은 해당 검사와 지금 검찰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 김진 앵커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네. 지금 저게 지금 서초경찰서고요. 고검의 부장검사 저분이 2015년도, 2017년도에 이어서 3번의 이제 음주운전을 했는데 더군다나 0.264면요, 일반적으로 양주 정도는 2병, 소주는 한 5병 이상을 마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불응하고 집에까지 갔다가 결국 측정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서초경찰서 교통사고 관련한 조사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영장 청구를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변호사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직 부장검사이고 또 도주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과연 제 식구 감싸기의 처분이 법원에서도 통할지 안 통할지 이건 지금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윤창호법에 관련한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정말 살인사건에 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직 부장검사께서 3번의 음주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현직을 유지를 하고 계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 특히 음주운전 관련한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3번이면 아예 구속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직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보다 아래잖아요. 예, 영이 안 서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라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대리운전을 시켜서 사고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이었거든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간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이 차를 좀 잘못된 것 같다. 차를 좀 다시 빼달라라고 해서 본인이 다시 내려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났다 한다라면 조금 영장 청구에서는 고려할 여지는 있겠죠. 음주운전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 그런 자료를 내지 못하고 술 마시고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전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거기도 아마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간 것 같다. 그리고 주차장에 사고를 낸 것 같다. 그런 정황이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하자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고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본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그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검찰에서 이미 삼진아웃이라는 관행을 만들어 놓고 법무부 장관이 3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하면 구속하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을 따르는 검사가 어겼다 한다라면 이제 검찰에서도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